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성공적인 오버랜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주요 키포인트, 키 요소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차량이 안전하고 든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장기간 장거리의 오버랜딩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급변 사태에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전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건강입니다. 오늘은 이 건강 문제 중에서도 특별히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스스로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도구마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육체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영상을 같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이 50대 이상, 아마 저의 구독자의 대부분의 연령대이신 것 같아요. 이상에서는 여행 중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육체적인 건강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나이에. 그거는 뭐 이미 본인이 어떠한 결과를 도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미 인지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담론의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육체적인 건강 중에서 여행 중에 이게 잠시 뭐 부산, 대전, 대관령 이런 데를 다녀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장거리를 여행하고 다른 문화권을 여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좀 느슨해져 가지고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고 또한 교통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조심성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가 그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불인지 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연령대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암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보게 되면은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그 영상의 절반이 먹는 거야. 뭐 할 얘기가 없으면 먹는 거 찍어. 뭐 이거 먹는다, 저거 먹는다. 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음식은 바깥에서 먹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차내에서 먹는 음식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부지불식간에 먹는 음식을 매우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숨어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이제 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대장암은 우리나라가 통계 수치로 보게 되면은 1900 요즘 세대에 들어와서 약 194개국의 이제 그 암 발생률 중에 대장암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1등과 2등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대장암은 아주 특별하게 유행하고 인기 있는 암입니다. 특별히 20대, 40대에서는 걸쳐서 그 나이대에는 대장암 1순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1980년대에 우리 식생활과 약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의 어떤 우리 식생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엄격하게 대장암 증가율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다른 암 중에서 간암의 유발 요인 중에 이제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담배, 커피, 그리고 이제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는 짠 음식, 뭐 술들 이런 거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폐암의 주요 원인도 역시 담배입니다. 자, 이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자, 커피, 담배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그 주요 원인들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카본, 탄소라고 하는 주요 암의 유발 인자가 있는 것을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육식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 얼마나 이게 그 육식은 이제 우리의 주요 단백질, 프로틴을 섭취하는 주요 어떤 그런 식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정량을 따져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뭐 69kg, 70kg 정도 되니까 한 70g 정도의 하루 1일 섭취 단백질량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이 정도의 양을 하는 게 낫지,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5대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에너지를 일으키는 fat, 기름, 그리고 이제 프로틴,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뭐 근육질이나 이제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그 탄수화물, 밥 같은 거, 빵 이런 데서 탄수화물들이 주로 에너지를 만드는 3대 요소이긴 하지만은 기름은 먹으면 우리가 이제 복부라든지 또는 이제 핏줄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 저장이 되죠.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 쌀도 많이 먹게 되면은 쌀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필요 이상이 되게 되면 또 기름으로 복부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이제 오줌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쓸데없이 단백질을, 즉 예를 들어서 고기 같은 거를 너무 많이 하루에 필요한 그 요소를 하게 되면 전부 낭비가 됩니다. 낭비가 되고 나머지 이제 뭐 미네랄이라든지 이제 비타민 같은 나머지 요소들은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든지 장수 또는 이제 뭐 피부 뭐 이런 원활한 신진대사 이런 데에 관여하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은 고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제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매우 이득이 되는 단백질이기도 하고 매우 조심해야 될 단백질 요체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화 바베큐예요. 직화 바베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 또는 뭐 햄버거 패티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뭐 무슨 뭐 한우 갈비를 갖고서 또 불고기를 뭡니까 직화 바베큐를 해 잡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고기를 가지고 태우는 행위는 우리가 이제 뭐 요건 조금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들으셨을 거예요. PHA라고 폴리시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하는 PAH라고 하는 요소를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 고기를 직화불에 였을 때 불완전 연소되어 있는 하이드로카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카본, 그 탄소에서 생기는 발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담배 피우면은 매연이라는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담배 연기. 그 다음에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그 연기.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솔린이나 디젤을 태울 때 나오는 매연. 이러한 것들에 PAH라고 하는 하이드로카본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본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뭐라 그럴까요? 생활에 유효한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카본을 넣게 되면 뭐 PVC, 폴리카보네이트 아닙니까? 그 카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흐물렁흐물렁하는 물체를 딱딱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방탄 물질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쇠를 갖고 달구지 않습니까? 쇠를 달고 때려치죠. 그러면 이제 안에 카본 설정들이, 쇠 안에 있는 카본 설정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 쓸모가 있는 반면에 카본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비하이브라고 그러죠. 그 뭐라고 꿀벌들의 그 구조가 육각형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끈끈한 벌꿀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 집이 꿀벌집이 무너지지가 않죠.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그 구조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중에
카본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해요. 이게 이제 열화를 받거나 이제 이게 열을 받고 그러면은 단단한 구조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각형의 구조 안에 암세포나 암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놈을 어떻게 우리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암세포를 제거하기가 매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인산철 배터리라고 그러죠. 인산철 배터리에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습니다. 자, 이 음극재 대부분 배터리의 음극재로 쓰이는 게 뭐냐면 탄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지에도 가운데 있는 것도 힘이 탄소예요. 이 탄소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쓰냐면 값이 싸고 약간의 경고성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육각형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충전이 되는 물질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충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극재에 마이너스 일렉트론 전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거를 뽑아서 내쓰는 게 방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를 좋아하냐면은 육각형 구조체의 카본 구조체를 매우 좋아합니다. 똑같은 얘기로 암세포도 육각형 구조의 탄소 구조체를 매우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담배를 피우면 왜 폐암에 걸리느냐?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PAH 하이드로카본에 들어가 있는 그 카본 구조체에 암세포가 들어가게 되죠. 그건 이제 폐의 문제지만, 자, 우리가 이제 고기를 바베큐로 구워 먹어요. 까맣게 되죠. 까맣게 되면 거기 이제 탄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소체에 우리가 먹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면역성이 강한 젊은 나이에는 우리의 그 면역 물체들이 면역체가 이제 암세포들이 활동하는 것을 억누르거나 또는 이제 잡아먹거나 막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론은 1962년도인가요? 노벨 의학상을 이제 받았던 프랭클린 버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암과 면역체하고의 관계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가 지난 요즘에는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동이 활발하다. 이거는 이제 거의 커먼 센스, 일반 상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먹은 이제 우리들의 50대 넘어서 오버랜딩을 장기간 그 뭐라 그럴까요? 집에서 생활하는 것 같지 않고 험악한 가운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조심할 음식으로는 탄소가 되어 있는 음식, 특별히 육식을 과다하게 먹어서 단백질을 배출하거나 그 가운데 조리 방법이 삶거나 뭐 이런 거는 괜찮겠죠. 익히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200도 이상, 250도에서 태우는 고기를 태우는 어떤 이러한 육식의 섭취는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회피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에 특별히 음식이 탄 부분에는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그 1급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탄소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좋은 그 뭐랄까요? 단백질은 뭐냐? 식물에서 오는 콩이에요. 콩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두유라든지 액체 형상의 그리고 약간의 반고체 형상의 두부로 먹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물 단백질로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예를 들어 두부 한 모를 먹으면 한 3분의 2 정도밖에 섭취가 안 돼요. 그래서 약 65% 내외의 섭취율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퍼멘테이션 한다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러지? 오랫동안 묵혀둔다 그러죠. 숙성을 시키는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는 이 발효된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섭취율이 95% 내지 97%에 달할 정도로 완벽한 단백질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은 두부는 구할 수 있어요. 두유는 만만치가 않아. 두부는 차이니스 푸드를 이제 전 세계 어디에든지 간에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부는 또 어디 가도 좀 구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제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매우 구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구할 수가 있으시면은 이제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장기 저장을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단백질 원료로 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고기가 있잖아요. 또 그럼 이제 또 어떤 고기를 그럼 먹을 거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국민학교 상식, 사람의 몸의 체온은 얼마일까요? 대개 이제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래서 외기 쉬운 게 뭐냐면 36.5도예요. 그리고 36.5도 조금 열이 좀 저같이 많은 사람 37도. 그래서 인간의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범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거기에서 3도만 체온이 높아지고 그러면 40도가 되면은 혼절을 해요. 혼절. 정신이 나가죠. 그래서 아주 열이 40도가 넘으면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이 비행기 소리는 뭐냐? 들리시죠? 저거는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지금 서산 비행장, 여기서 한 30분 정도 있어요. 그 공군 비행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요즘에 느닷없이 저기 뭡니까 그 남해에 있던 그 일부 그 비행기를 KF-21을 이 서산 쪽으로 가져와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비행기 소리가 좀 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양해하세요. 다 나라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소고기 기름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기름이 이 녹는 온도는 얼마냐? 46도예요. 자, 우리 체온보다 거의 10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 기름기가 들어가서 우리 몸 온도가 46도, 허벌나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 몸에 체온이 올라가도 소고기의 기름을 다 녹이지 못합니다. 그 기름은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혈관에 들어가서 고지혈증 현상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처럼 이제 뇌종양의 기본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복부에 가서 이제 차여서 뚱뚱해지고 그러겠죠. 가장 큰 문제는 혈관에 돼지 기름이 녹지 않고 쌓인다는 것입니다. 소고기 기름이 얼마라고요? 46도. 자, 그러면 이제 돼지고기는 얼마냐? 36도예요. 우리의 체온하고 같거나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여러분 삼겹살을 먹고 그러면은 금방 그 얼굴에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은 돼지 기름 또 기름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숟가락 같은 걸로 한번 얼굴 긁어보세요. 그럼 기름이 쭉 빠져나오지. 그래서 돼지 기름은 약 36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운동이나 그 구조에서 돼지 기름을 좀 빼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몸의 기름이나 때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대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혈액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닭고기는 그럼 얼마냐? 닭고기는 돼지고기보다 조금 체온이 낮은 35도입니다. 그래서 새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조류 중에서 오리예요. 오리 기름은 26도에서 녹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북경에 가시게 되면은 피킹덕이라고 있죠. 북경 오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걸어놓습니다. 갈고리에. 그러면 거기서 오리 고기에서 기름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평상시 온도에서도 오리 기름은 녹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고기가 우리는 얼마든지 먹어도 우리 몸에서 충분히 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물고기는 오리보다 조금 높은 31도에 그 기름이 녹는 것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뭐 고등어라든지 등푸른 생선 같은 거 먹으면은 오메가도 먹고 그리고 물고기 기름도 우리 몸에서 잘 배출하고 소화를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예요? 한우를 다 드시지 마세요. 한우에 보면은 뭐 여러분들 뭐 선전할 때 마블링이 좋다가 다 마블링이 여기저기 박혀 있는 그 빼지도 못하는 기름 덩어리 아니에요. 차라리 스테이크 고기 같은 경우는 외곽에 있는 그 기름 기름띠를 잘라내고 좀 먹는다든지 하면 낫겠지만 절대 드시지 말아야 될 게 한우 같은 마블링이 심한 고기는 들지 마세요. 특별히 일본 고기 같은 경우는 기름이 또 너무 심하죠. 뭐 햄버거 같이 오만 잡고기 섞어가지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특별히 소고기는 제일 맛있고 먹고 싶고 든든하지만은
이 소고기 기름은 반드시 회피하시고 불고기 같이 좀 싸구려 고기들로 이렇게 얇게 뭡니까 슬라이스 해가지고 뭡니까 그 저기 프라이팬이나 이런 데서 국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익혀 먹는 거 정도는 괜찮겠지만은 소고기에도 불고기에도 상당량의 소고기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여행하고 나이 잡수신 분들한테는 추천해드리지 않을 음식들입니다. 자, 돼지고기 기름도 그나마가 낫다고 하니까 소고기가 잡수시고 싶으면은 가급적 돼지고기에서 기름 덩어리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가급적 고기 부분만 잡숴서 요리를 하셔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 태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우리가 채소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단히 고기 너무 많이 얘기했으니까 채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미네랄이나 바이타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식이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지요. 특별히 이제 식이섬유는 우리가 이제 장 청소한다 그러죠. 기름기 같은 거를 이제 뽑아내고 그래서 반드시 고기 많이 드실 때는 이제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식이섬 때문에 그렇죠. 식이섬유는 잘 분해가 안 되고 대변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뭐지 인삼모시 같은 걸로 이렇게 쓸어내리니까 빗자루 같은 경우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채소를 할 때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는 이제 채소 같은 경우는 사오시게 되면은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그 농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급성 성장 이렇게 들판에 있는 거 말고 농장에서 나오는 것들은 대개 이제 질소라고 하는 신속 성장 물질이죠. 뭐 채소들이 빨리 자라서 질소라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영양제를 많이 주지요. 그러면 이제 질소를 우리가 몸에 먹게 되면은 질산염으로 환연이 돼요. 그 영어로 뭐라면 나이트로 수아민인가 하는 이제 그 질산염으로 변환이 돼요. 이 질산염은 뭐냐면 발암 물질이에요. 질소까지는 괜찮았는데 따라서 채소도 많이 잡수시면 안 돼요. 꼭 씻어 잡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채소를 너무 장기간 드시지 마시고 많이 드지 마시길 바래요. 골고루 섞으셔서 드세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오색 사구라고 할까요? 한번 먹으실 때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드세요. 예를 들어서 뭐 토마토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의 뭐 무슨 뭐죠 콘, 그 다음에 뭐 초록색의 샐러리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5개를 가급적 골라서 잡수시고 사구 즉 잎, 뿌리, 줄기, 열매를 채소라도 골고루 섞어서 이파리만 샐러드라고 해서 이파리만 드지 마시고 샐러리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그만한 우리가 방울토마토도 들어가고 사과도 들어가고 사과 껍질 버리지 마시고 거기도 빨간 게 있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채소는 어떻게 하느냐 오색 사구 5가지 색깔로 그 다음에 4가지 잎뿌리 줄기 열매 그리고 많이 드지 마시고 씻어 잡수시고 장기간 똑같은 것만 들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우리가 뭐 캠핑한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여성분들이 뭐 감성도 아니야 뭐 갬성 커피라나 해가지고 이렇게 그라운딩된 이제 뽀아진 무슨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립 커피로 해가지고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커피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커피는 원두에서 태워요. 어떻게 잘 태워서 구워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빠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들이 달라지죠. 물론 원산지 그 종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바 커피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콜롬비아 커피냐 나누겠지만은 특유의 향을 갖고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가마에다 넣고 오랜 시간 구워요. 그 얘기 굽는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커피 원두가 시커멓게 바뀌어요. 자, 그거를 이제 뽀사트립니다. 뽀사트려 가지고 원두로 해서 이제 직접 드리핑해서 잡수시는 분도 있고 증류 증착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루 커피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커피는 가늘게 뽀얗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이제 큰 알갱이도 있고 작은 알갱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바틀 강도도 해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 병을 압착을 해서 몰드에서 뽑아낼 때 그때 플라스틱 가루들이 이 병 안쪽이나 병 주둥아리에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마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이제 몸에 쌓이게 되죠. 근데 그 왜 미세한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커피가루도 큰 알갱이도 있지만 이제 뽀사게 되게 되면은 아주 가는 그 알갱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갱이들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커피가루는 더더군다나 탄소가루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간암의 기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은 모든 먹는 것들의 해독제예요. 그래서 피들이 전부 간에 들어가서 독소를 제거를 하고 또 다시 다른 장기에 공급이 돼요. 그래서 간에 있는 기능들이 이 미세 마이크로 파티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면 뭐 종양이라든지 자궁에 종양을 일으킨다든지,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성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미세혈관이 제하는 콩팥하고 방광, 커피를 많이 일으키시게 되면 이제 방광에 문제가 생기시죠. 거기다가 미세혈관이 지나가는 뇌신경들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의 탄소의 얇은 미세가루들, 즉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일 밤낮 없이 먹는 커피가루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 드립 커피는 안 먹어요. 저도. 또 어떤 데는 또 굉장히 뭐 에스프레소인가 엄청나게 독한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노 땡큐. 그래서 이제 가루 커피를 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조그마한 티스푼 있죠. 그거 하나에 약 한 1리터 정도의 물을 넣고 거기다가 약간의 그냥 달지 않을 정도 아주 맹탕으로 커피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멀겋게 해가지고 하루에 2잔, 2번 정도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먹을 때마다 조금씩 먹고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뛸 수가 없어서 중독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뭐 콜라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도 콜라 중독쟁이지만은 콜라를 띄우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답니다. 자, 하여튼 커피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튀긴 음식이에요. 튀긴 음식.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튀김 할 때 우리가 그 카나다에서 나온 그 뭐야 그 뭐지? 카나다에서 나온 기름하고 또 우리가 뭐 베지터블 오일이라고 하던 모든 오일을 첫 번째 하시는 거는 그나마 그 불포화 지방상이 트랜스 지방으로 이렇게 태우면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은 250도씨에서 이제 기름을 튀기게 되게 되면은 그 이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지방체가.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 지방으로 할 때 그 기름이나 거기다 이제 음식물을 넣게 되면 음식 찌꺼기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기름에 조그마한 음식 파티클에 기름막이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기름막으로 뒤덮이 있는 탄소 음식이 탄 것들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딱 한 번 튀기고 버리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예전에 무슨 뭐 BBQ인가 뭐 하여튼 뭐 바베큐 치킨인가 하는 데서 뭐 올리브유를 썼다고 튀김에 그 웃기는 상술이에요. 본래 올리브유는 샐러드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뿌려 먹거나 또는 뭐 볶음밥 정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치킨을 튀긴다. 이거는 완전히 사기 수법이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그 사오시는 튀김 치킨은 이거는 완전히 비추야, 비추. 절대 튀긴 음식들은 잡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 잡수 수 있으면 본인이 기름을 사다가 딱 한 번 쓰고 기름은 버리시는 게 그나마 건강을 지키시는 이 나이에 제일 중요한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 도구마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한 편견일 수도 있고 원칙일 수도 있고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딱 정해져 있는 룰입니다.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여러분들 그 스물스물 들어와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설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불고기를 좀 달달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간장 넣고 불고기로 이제 버물려서 썼어. 그래서 후라이팬에다가 했어요. 자, 만약에 이제 국물이 쫄아들게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설탕이 많이 들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코팅되어 있는 후라이팬을 수세미로 다 닦아내도 안 떨어질 만큼의 설탕이 탄소화되어 있는 것들을 주부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경험을 해보셨나 몰라. 설탕은 한번
끈적끈적하고 탄소화가 되게 되면은 매우 제거하기가 힘든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탕이 탄 거를 먹는다 이거죠. 설탕을 탄 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설탕은 몸에 들어가서 태우지 않더라도 몸에 들어가서 카본화가 되면, 즉 탄소화가 되게 되면 매우 위험한 물질이죠. 탄소에 대한 위험도 얘기했고, 이 자식은 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 또 거기다가. 그래서 그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설탕 맛을 이제 흉내내는 뭐 있어요. 영어로 뭐 processed sugar substitute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이게 그 예중에 이제 코크 있죠. 드링크. 거기다가는 설탕을 기본 설탕 여는 것도 싫은데 거기다가는 사카린이라든지 설탕을 프로세스해서 고농도로 압축되어 있는 그러한 설탕 대체물들을 여요.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서 탄소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암세포가 붙어가지고 기어나오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도 또 많이 갔네.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내린다면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철칙이 있어요. 밸런스된 음식을 잡숴야 돼. 고기도 잡수지만 가급적 소고기는 피하시라. 먹더라도 살코기만 잡수시라. 그리고 굽지를 마시고 찌거나 삶거나 뭐 이렇게 잡수시라. 볶음밥에 좀 넣어 잡수시든지. 그리고 소량 자기 체중의 1g 70kg면 70g 이상 잡수지 마시라. 그리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는 이제 기름은 이제 특별히 소고기 기름은 어떻게든 잡수지 마시면 안 돼. 태우면 안 되고.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5가지 색깔에 잘 섞어서. 그리고 오래 잡수시지 마시고, 그리고 많이 잡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뿌리, 그다음에 줄기, 뭐 하여튼 뭐 이파리, 뭐 하여튼 또 열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섞어 먹는 채식 식단을 준비하시라. 그리고 커피는 어떻게 쓰든지 줄이고 하루에 조금만 먹고 묽게 잡수시고, 어떻게든지 중독되신 분들은 좀 회피를 하시고 안 드시면 좋고, 튀김은 가급적 드지 마시라. 왜 이런 걸 하냐면 뭐 멕시코 음식이나 뭐 어디 가시게 되면은 거의 다 기름, 또 이 사람은 또 이게 그 5가지 맛 중에서 또 이 기름 맛이라는 게 또 아마 6번째 맛일 것 같아요. 기름 맛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기름 맛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게 튀김 매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탕 가급적 들지 마시고, 또 설탕 대체품들은 거의 회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태운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시커먼 것들은 가급적 들지 마시라. 특별히 이제 뭐 술과 담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인지 상태이기 때문에 술 많이 잡수시고 담배 피고 하는 건 누구한테 원망할 게 못 돼.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추천된 것들을 도구마 아예 머리에 아예 먹는 것. 나는 오버랜딩 할 때 뭐 돈 있고 비싸고 화려하고 뭐 영상 찍기 좋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것보다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음식에 대한 도구마를 확실히 알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아까도 초장에 말씀드렸죠. 차량 안전해야 돼. 그 다음에 돈이 쪼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평상시는 아껴 쓰고 큰 대형 사고가 날 때를 준비를 하셔야 돼. 그리고 항상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어떤 것들을 도구마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장기간 아닙니까? 이 정신적인 건강, 열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이었어요.